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100세 시대 고령자 개호 예방 운동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뉴욕 하츠데일이라는 곳에서 100세의 그 강사로 일하시는 타오 포천 린츠의 요가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정하게 아주 정열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뉴욕주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미국에 가시면은 타겟이라는 중저가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그 복잡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고령의 아주 할머니셨는데, 여기서는 그 고객들이 물건을 주문을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반품하러 오면 또 반품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교환도 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노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콜로라도 덴버에 우리 아들네하고 손녀딸이 사는데, 그 수영복을 거기서 샀는데 수영복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밖으로 가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깔끔하게 할머니께서 아주 일 처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지만 코스코에 갔는데, 그렇게 그 물건을 사가지고 출구해서 전표를 조사하시는 분도 역시 아주 고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있어서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그 야구 구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덴버 팀은 보라색이 그 팀의 색깔인데, 두 손녀딸이 이제 하나는 모자 보라색을 쓰고 하나는 얇은 그 원피스에 그 보라색을 입고, 저도 보라색을 티셔츠를 입고 그 아들네하고 갔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도 저렇게 보라색 그 모자를 쓰고 또 티셔츠를 입고 아주 열심히 자리를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시진핑의 고향 시안인데, 거기에 제가 간 곳은 오락공원, 레크레이션 파크라고 하는데, 정말 그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데, 한쪽에서는 뭐 400~500명이 모여서 미리 준비된 악보를 가지고 그냥 그 군악대에 맞춰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또 한 곳에서는 저렇게 아주 그 자기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다가 뭐 그 공원에 전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가장 아주 예쁘게 동작을 하고 노련한 분이 저절로 그냥 즉흥으로 이제 리더가 되면, 나머지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은 이제 카세트를 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저렇게 즉석에서 커플이 만나서 이제 커플 댄스를 즐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동작을 갖고 서로 그 동작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자가 카세트에 맞춰서 좋은 그런 이 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의 나이예요. 한 7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한국으로 말하면 제기인데, 그 제기차기를 이제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점점 인원수가 많아서 즐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공원에 더 좋은 최신 그런 기계가 있는데, 중국의 시안에도 이런 척추를 펴주는 그런 이것이 벤치입니다. 근데 이 척추는 상당히 우리 몸에서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즉 척추는 우리 척수를 보호하죠. 즉 등골의 안에 있는 신경, 척수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 체중도 지탱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로부터 충격을 갖다가 척추가 흡수를 해서 뇌와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은 척추를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혈관이 좋으면은 노화는 얼마든지 속도가 더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력을 이제 팔의 근력을 강화하는 기계인데, 정말 한신 뭐 요 근처에 아파트만 해도 저거보다는 좋은 기계가 있지만, 저 기계도 손색은 없습니다. 잡아당기면서 근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철봉에 매달려서 이제 근지구력,
말하자면 근육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얼마만큼 버티냐라는 운동인데, 철봉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2011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그 어떤 그 가전제품 그 큰 뭐 일본 말로 단스라고 하는데 무슨 어떤 조그만 장롱을 갖다 딱 잡고 떠내려온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뭔가를 잡고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체력 연구가들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그 이보다 더 큰 2011년보다 더 큰 그런 그 쓰나미가 올 것을 예상을 해서 체력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악력과 그리고 근력을 고령자들은 키워야 된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문 그 기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국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도 한국의 그 할머니가, 그야말로 80이 넘은 할머니가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그래서 다른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상당히 그 다치고 이렇게 사상자를 냈지만은 그 나이 드신 분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근력과 악력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100만인의 배구라서 배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어머니 배구팀이 한 수천 팀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 수백 팀이 있는데 일본은 뭐 각초했을 땐 수천 팀이 있고, 이것은 오사카인데 특히 77세 이상의 그룹의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전부 그 예산전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사카 국립 이 대체육관에서 그 본선을 하게 되는데 우승팀의 주장입니다. 83세. 그 이분의 그 포지션은 세타입니다. 공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잘하게끔 하는데 아주 그 날렵한 그런 그 이 토스를 잘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84세 공격수예요. 공격수인데 특히 이 공격을 하게 되면 점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이제 무릎을 사용하게 되니까 압력대를 하고 아주 열심히 공격을 해서 포인트를 아주 많이 내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세 이상의 그 고령자들의 배구 시합이니까 아주 그 매스컴에서 방송을 많이 해줍니다. TV에서 이렇게 중계도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신문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 인터뷰도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83세의 주장이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팀워크 때문에 이겼다. 그리고 팀워크 때문에 이길 뿐만 아니라 나는 83세지만 더욱 연습을 해서 아주 앞으로 계속해서 시합에 나가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포부를 얘기했고, 또 저한테도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그 어머니 팀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은 너무 젊어서 이제 50세 뭐 초반, 60세 뭐 70세는 없었어요. 그리고 70세 분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다칠까 봐.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11번, 저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11번 그분이 87세예요. 87세 고령자가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말하자면 기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그 시합을 하는 거 보고 참 놀랬다. 그리고 87세 고령자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좋았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7세 11번인데 여긴 77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77세는 뭐 전부 다 이 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11번이 87세인데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얼마나 수비를 잘하고 서브를 잡는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같이 우승팀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구촌은 고령자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31만 6천 명, 제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 오른쪽이 3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나라 100세 이상의 인구를 10만 명당 100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5만 8,820명에 10만 명당. 그 다음에 미국, 제 왼쪽이죠. 미국은 5만 3,364명.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2만 5,424명.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17,884, 그 다음에 태국도 거의 17,883 비슷했고, 그 다음이 독일이 17,000, 우리 한국도 14,592명 해서 이와 같이 그 고령자가 아주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그 도표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봤을 때 노란색은 앞으로를 지금 얼마만큼 인구가 증가하느냐, 고령자들이 했을 때 이 2050년 정도 가면은 아주 정말 고령 사회가 다 온다라는 것을 2014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 2050년을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고령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아주 장수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사는 미국의 그 일리노이 커닝이라는 여사가 자신의 그 100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서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카이다이빙은 헬리콥터에서 낙하산을 피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 노인이 아주 성공적으로 착취를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이 도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환영을 받으면서 저렇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사를 제가 보니까 100세 생일 때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다는 걸 기사하며, 또 일본의 그 아베 정권에서 자위권 법안이 통과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뭐 다 뒤에서만 반대를 했지만 앞에서 나서서 한 사람은 100세의 그 전직 그 아사히 신문 기자 무노 타케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일본만 해도 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 자유형 1500 레스에서 완전히 완영한 낙과과 미에코 여사 할머니죠. 근데 이분은 제가 그 일본에서 제가 오카야마라는 데서 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TV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무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관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영을 했었는데 실버 대회에 나갈 때마다 우승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1500m를 즉 그 90의 할머니가 완영했다는 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고령자들을 둘로 나누는데 80대에 아주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을 옥토지네련이라고 하고 90대에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을 노네지련, 이렇게 편의상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신교회 분들을 잘 살펴봤어요. 근데 뭐 고령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신교회에서는 별로 고령자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TV나 이런 데 나온 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머니는 103세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주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공통점은 전부 일을 손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게 아주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일을 아주 잘 하시는데, 또 두 번째 할머니는 95세예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어린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세 이상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크고 작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할머니 인천 분이신데 김순택 할머니인데 95세예요. 아주 피부가 곱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아주 즐겁게 사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손아기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경북 예천에 사시는 분인데 모든 농사일을 103세인데도 불구하고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표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이것을 우리 자식들한테 논아준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기순 할머니 100세인데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사세요. 그런데 아주 피부도 곱고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갈 정도로 아주 고부간의 사이가 좋고, 그리고 이 며느리의 일거리를 덜기 위해서 아주 그냥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또 나가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부희 할머니는 충남 당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아주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즐겁게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일거리를 손에 놓지 않고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인천에 사시는 121세,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분이 제일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이활의 할머니인데 이분도 아주 식사도 절도 있게 하지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일이 딱 끝나면 노인정에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아주 휴식을 아주 열심히 취하고, 그래서 121세입니다. 아주 굉장히 고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키 할머니는 조그만 장사를 하세요.
그 시골에서 경북 상주에 사시는데, 근데 조그만 그 상점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게 아주 일거리예요. 그래서 오는 돈 없는 사람 그냥 막걸리를 그냥 주기도 하고, 본인도 막걸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즐겁게 사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말째 할머니는 103세신데 이분은 아주 그 103세답지 않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한 가지 이제 이분의 소원은 뭐냐, 목표는 뭐냐면 아들이 정신지체, 약간 그 일상생활 하기엔 부족한 그런 그 지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이 아들을 자기가 잘 보살피는 게 아주 이 할머니의 일생 일대의 목표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목적을 하면서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병기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그 강원도 행성에 사시는데, 이분도 집안 다세 박삼세인데,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또 특히 그 나오신 분 중에서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내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떠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116세 이분이 오로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죠. 그 며느리하고 둘이서 열심히 교회를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시고, 그다음에 일도 뭐 제일 잘해요. 이거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서 아주 일을 너무 잘했어요. 빨래도 열심히 하시고, 또 밭에 또 조그만 과수원을 하세요. 그럼 그걸 다 며느리가 딸 때 같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하고 같이 시장을 나왔는데, 며느리가 잠깐 필요한 물건을 사가는 동안 며느리하고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일하시고 며느리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형석, 그 연세대학교 명예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뭐 70세가 청춘이라고 말하시고, 또 80대도 아주 일할 만하다고 그러시고, 지금 90세 101세신데 아주 그 여기저기 가서 아주 강연하시는데, 아주 정말 그 강연하신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 90분 동안 강의해도 하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 송혜 씨는 그 뭐 전국 그 노래자랑 전부 사회도 보지만 특히 그 CF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수입도 많고 아주 그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95세입니다. 그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도 96세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집무실에 가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다음 주말에는 손자 데리고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그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다 전부 다 그 일을 하고 즐기고, 그러면 남이 보기엔 보잘것없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 봐서는 아주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세요. 그러므로서 장수를 아주 즐기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아 할아버지께서 무드셀라에서 963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혹시 틀린지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그 963세라 그러면 대단한 그런 아주 장수시죠. 하여간 우리 현재는 이제 슈퍼 센티니언이라고 해서 아주 100세를 넘어서 110세를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인구 전망은 계속해서 늘어갈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부 출산을 하지 않죠. 저출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같이 한두 명 낳게 되면 뭐 앞으로 미래가 전부 고령화 사회로 될 것이고, 그러나 가임 연령의 사람이 조금 화이팅을 해서 2명 정도 낳게 되면 한 30%, 그러나 이제 한두 명도 안 낳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쓸데없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출산을 꺼려하고, 그리고 이제 전혀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는 한국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관 연령이 증가하면은 노화는 진행될 것이고, 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노화는. 그러나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라는 것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늙게 되면 누군가의 원조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개입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수발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요라는 것은 남이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전부 다 돌봐줬지만, 현대의 부양식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이 부모를 모신다, 뭐
개호를 한다, 수발을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시대에 와 있고, 또 2018년 이 설문지 조사를 보니까 54%는 뭐 이거는 사회가 부담해야지 가족이 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뭐 2017년 뭐 아주 오래 전에부터 벌써 90세 여성이 2명당 1명은 90세고 또 남성 4명당 1명은 90세고, 그래서 90세 이상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 그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일본의 보다 지금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빨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인 경우에는 그 통계를 보니까 17년 반 정도는 그 약봉다리를 들고 건강한 1인 채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픈 거예요. 오래 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거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냐 축복이냐,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의학이 발달하고 공주문화도 좋아지고 대체의학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오래 사는데 이게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되고 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선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건강이라는 것이 뭐 나이가 들면은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또 심리적인 공경으로 빠지죠. 왜냐하면 갈팡질팡하게 되고 젊을 때보다 안절부절하게 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박탈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의료적인 수치가 좋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쭉 봤듯이 전부 103세, 100세 이런 분들이 일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기력을 찾고, 일본의 87세 그분도 그야말로 생리학적으로는 87세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게 상당하게 어렵지만 실제로 아주 자기의 목표를 열심히 갖고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거리를 갖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장수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해답을 지난번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어요. 일과 안식이라는 8월 20일 날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사람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다. 일의 DNA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일에서의 기쁨, 일에 대한 가치, 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우리 이 사람들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4절 31절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는 짐승도 또는 이렇게 짐승들 또는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분류하시는 놓고, 그리고 참 좋았더라, 굉장히 일의 가치를 느끼시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31절로 내려와서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참 좋았더라,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의 가치, 일의 기쁨, 그리고 일의 중요성, 그러면서 굉장히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안식을 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기를 기나긴 세월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열심히 건강한 장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8월 29일 날 설교에서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할 때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표대라는 것은 목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년기에 크고 작든 보잘것없든 또는 아주 위대하든 어떤 목적을 갖고 그걸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세계 복지가 보니까 노르웨이나 스웨덴, 스위스가 굉장히 좋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거는 유엔이 9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도 50등이에요. 50등이 나쁘진 않죠. 중간이니까. 그래서 지하철도 저도 무료로 타는 공짜 멤버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도 복지가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커그 다그라스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주 1950년 후반서부터 60년대 초 70년대까지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은 서커스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몸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영화 배우가 된 후에도 그야말로 아주 전설적인 무사, 투사, 정의의 사나이, 그래서 아주 그 역사적인 그런 영화에 나와서 아주 그 연기를 발휘한 분인데, 보면은 30대, 70대, 그 다음에 30대, 50대, 70대, 88세예요. 굉장히 그 장수를 하신 분인데, 보면은 굉장히 노화가, 속도가 이분의 경우는 좀 더디간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화라는 것은 왜 생기냐? 결국은 세포의 산화 때문에 생기죠. 세포가 쉬는 거죠. 세포가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데, 즉 그 세포가 이제 산화되면은 결국은 신체에 장애를 일으켜요. 신체 장애를 일으키면은 특히 면역 기능이 쇠퇴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기능이 쇠퇴가 돼서 결국은 산화돼서 노화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60조나 되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각 기능이 다르죠. 내장의 세포나 팔다리의 세포가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고, 세포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세포막이 있어서 다른 세포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세포막의 구성물질인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식용유와 같아서 열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열이 닿으면 산화되는데,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발생할 때 활성산소라는 것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산과 그리고 이런 이 활성산소가 결합이 되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산화 지질로 변해요. 그게 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산화 지질이 또 이런 단백질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렇게 저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 노인색소라서 검버섯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최대 목적은 노화가 진행되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맞을 바에는 좀 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목사님의 노화 과정을 좀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된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교황 바울의 2세를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황 바울 2세, 이분은 아주 장수를 하셨고 최장의 그런 아주 교황을 생활을 하셨는데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 초기, 후기, 그 다음에 초고령, 중고령, 고고령, 올드올드 에이지 해가지고 쭉 하셨는데,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는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는 것이 몸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는 거, 그것이 첫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먹어서 만들어진 몸을 어떻게 잘 움직여서 잘 운동을 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운동이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묵상, 명상, 이런 것이 건강의 조건이에요. 이 3가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교황 바울 2세께서는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아마 기도,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명상에 잠기고, 이래서 생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는 발성이 돼가지고 그 발성이 우리 몸에 이 파도처럼 번져가지고 전부 자극을 줘가지고 결국은 가슴으로 모여서 호흡을 안정시키고, 호흡이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50% 이상 장수의 비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몸에 자율신경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심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특히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촉진, 그리고 상당히 흥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억제, 릴렉스, 이완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즉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의 안정을 가져와요. 그럼 내장이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안정을 찾고, 따라서 뇌파가 안정을 해요. 뇌파는 알파파도 있고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것이 있는데, 뇌파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스의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졸이라는 것이 혈중 농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 바오로 2세는 이와 같이 기도와 묵상과 명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아주 건강의 장수를 즐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적인 그런 장애,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갈등 또는 공경, 그리고 사회적인 박탈감, 그리고 노화, 생리적인 노화, 이런 것이 뭐 누구나 오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도,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가운데 개재돼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체 기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체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생활의 기능도 좋아지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것은 여기다 규칙을 붙이면, 룰을 붙이면 우리가 스포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이 굉장히 스포츠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 이 기독교의 빅토리아 시대, 그때의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머스큘라 크리스찬이티, 뭐냐면 막강한 그리스도의 정신, 다시 말해서 아주 강건한 기독교를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스포츠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서로 협동하는 거, 그다음에 희생, 건강,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해야지 스포츠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건한 기독교 정신과 스포츠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스포츠가 이 기독교로 인해서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기독교 사상이 스포츠, 운동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즉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고 전도할 때에 축구나 크리켓, 이렇게 어떤 기구를 갖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런 것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전파했고, 우리나라 축구도 1883년에 외국인 선교사가 축구공 하나를 인천 항구에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때부터 축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스포츠에 굉장히 이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미국에 건너와서 YMCA라는 것은 영맨 크리스찬 아소시에이션이죠. 그래서 거기서 미국의 YMCA에서 구기를 많이 개발했어요. 농구, 배구, 야구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다 스포츠를 세계에 전파시켰는데, 특히 YMCA는 아주, 우리나라 YMCA도 아주 스포츠를 굉장히 발전시켰고, YWCA에서도 에어로빅이라든지 재즈 댄스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가 이런 것을 YWC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지도자들이 다 전파시켜서 학교에서 다 학생들이 하게끔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03년에 황선 기독교 청년회라고 해서 조선 YMCA죠. 이걸 통해서 야구, 농구, 배구가 굉장히 소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동교화가 됐고, 그리고 이 스포츠 운동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인구의 저변학다가 확대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생활체육 운동이 전개되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성들에게도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에게는 운동을 하면 건강과 체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넘어서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타는 초창기에 올림픽에 여성을 참가시키지 않았어요.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면 사실 아주 거대한 스포츠 기구에는 여성들이 임원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남성 위주로 돼 있지만, 과거에 이 쿠베르타는 아주 올림픽 때 지금 여성들이 와서 메달을 많이 따지만 옛날에는 참가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이런 것을 체육을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운동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호,
실질적으로 그 운동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령자, 나이 든 사람한테 어떻게 그 운동에 효과가 있나를 살펴보면은, 우선은 그 운동을 하면 팔다리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저는 배구 선수였었는데 그 이 운동, 제 나이 때 운동하면 굉장히 그 별로 안 좋게 선입관이 있어서 운동 선수는 무조건 뭐 머리도 나쁘고 그렇게 생각할 시대였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이게 운동이라는 게 팔다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근육이 뇌에 바로 그 자극을 줘요. 특히 뇌가 있으면 뇌에는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간뇌가 있어요. 뭐 이모션이라 정서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손에는 운동을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덕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간뇌가 있는데 거기에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시상하부는 굉장히 생물학적 시계예요. 수분도 조절해주고 체온도 조절해주고 호르몬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도 조절해주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운동이 시상하부를 자극을 해서 거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다시 말해서 뇌내 몰핀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돌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면은 굉장히 그 기쁨을 느껴요.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긴장감, 불안감, 초조감에 어떤 심리적인 공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상하부라는 데의 그 아랫부분에 가면 내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내하수체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려면 굉장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하수체를 자극시키면 내하수체가 이런 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은 지금 그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만약에 아들 딸이 있으시면 꼭 운동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있을 때 다치기 전에 운동을 시켜야지 키가 커요. 그런데 어떤 운동이 좋으냐, 뛰어오르는 운동이 좋아요. 그래서 줄넘기, 그러니까 줄넘기는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줄넘기를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좋고, 그 다음에 그 구기 중에서는 농구가 좋아요. 농구가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유년기에 많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3세부터 15세 이제 그 사춘기가 되면 최고치를 해요, 성장 호르몬이.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고 55세까지 성장 호르몬이 뭐 안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소치라도 분비가 돼요. 그래서 55세 되고 성장 호르몬이,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공략을 해야 돼요. 즉 시상하부를 자극시키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운동을 해서, 그래서 시상하부가 내하수체를 조절을 해서 성장 호르몬을 기대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우선 근육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붙게 되고, 따라서 지방이 연소가 돼요. 지방이 연소되고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따라서 혈당이 낮아져요. 그러므로써 아주 그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공격에서 탈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상하부가 저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있고, 근데 이것은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근육이 움직여야지 뇌도 뭐 자기 할 일을 하지,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래요, 뭐 뇌가 좋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운동, 근육에 긴장섬유가 있어요. 긴장섬유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뇌내 몰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엔돌핀 분비가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하는 사람들은 하루만 쉬어도, 어떤 데가 매일 뭐 조금씩 운동을 하고 앉았다 섰다 하는데 오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찌뿌듯해요. 뭘 잊어버린 거. 그건 왜냐하면 운동 중독증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뇌에서 몰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 속에 긴장섬유가 즉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긴장감, 정서적으로 억압, 프레셔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도 예방을 하죠. 골다공증 예방하는데, 즉 운동을 하죠. 긴장섬유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근육 속에 있는 혈액이 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대퇴골이에요. 말하자면 허벅지의 뼈를 갖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잘라낸 건데, 그걸 보면은 이게 우선 그 이 뼈도 이 그 막이 있어요. 골막이 있어요. 그 골막에 열고 보면 골공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 안이 골수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는 적골수예요. 아주 뼈가 좋아요. 거기가 불구스름해서 좋은데 나이가 들면 황골수로 변해요. 황골수로 변해가지고 즉 지방과 찌꺼기가 자꾸 생겨요. 그렇지만 열심히 우리가 고령자들, 나이 든 사람 운동을 하게 되면 황골수가 적골수는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 계속적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도 되고, 그리고 뼈의 노화도 방지되고 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대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대나무를 이 속이 빈 걸 짜서 구멍을 빵빵 뚫어서 거기다 물수건을 대고 쫙 이렇게 물수건을 갖다 꽉 누르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뼈 그 대나무 속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이 고령자들의 그 뼈가 제일 문제죠. 넘어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발상. 나이가 들면 조금만 해도 삐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모이는데 뭐 그 얘기를 그냥 좋게 얘기한 건데도 나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고, 그 다음에 괜히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마이너스 발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근육의 긴장 섬유가 시상하부를 자극하면 그렇게 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쾌감을 느끼는 그런 그 호르몬은 뇌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쾌감을 일으키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뇌의 호르몬이에요. 운동에 의해서 나오는. 이것이 누가 전달하냐면 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A라는 글자가 있어요. A1부터 A16까지 있어요. A에서 16까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이 쾌감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리상 A10 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나온 그런 호르몬을 갖다가 쾌감을 느끼는 걸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전달시켜주는 그런 신경, 쾌감신경, A10 신경이에요. 근데 그 신경은 누가 지배를 하냐? 또 뇌 속에 해마라는 신경 뭉치가 있어요. 근데 해마가 하는 일은 기억의 창고, 학습의 창고, 의욕의 창고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좋아져요. 즉 그것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학습 의욕이 생기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창의력도 발생하고, 따라서 뭐 참을 줄도 알고, 또 따라서 옆 사람하고 좀 싫은 소리에도 삐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지내고, 그럼으로써 이런 고령자들의 정신활동을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시켜가지고 생활 기능이 훨씬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해야 될 이유, 우리 고령자가 해야 될 이유는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꼴씩 죽습니다. 여러분들 뇌세포가.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뇌내 몰핀을 갖다 분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분비를 시키면은 그런 어느 정도 이 뇌 기능을 유지한다면, 왜냐하면 60kg인 사람의 뇌 무게는 1.4kg 정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중의 거의 2~3% 정도예요. 그리고 또 뇌가 사용되는 혈액량이라든지 산소량은 즉 이 전체의 15 내지 20%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사량이 뇌에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뇌에서 이 많이 있는 뇌가 갖고 있는 뇌세포가 150억 내지 180억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개꼴씩 죽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좋은 것은 뭐 고령자들이 제일 할 수 있는 건 걷기죠. 걷기인데 지금 미국 의사들은 10,000보 갖고는 부족하다. 13,000보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뇌 기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건 아리스토텔하고 플라톤의 그림인데, 그 운동이라는 게 뭐 과거 사람들은 다 뭐 운동을 갖다 멸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을 보더라도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학문을 정립시킬 때 탁상을 놓고 탁상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걸으면서 그들의 학문을 정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학문을 소요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플라톤이 운동을 중요시했다, 또 아리스토텔이 그 젊은 청년들의 운동을 중요했다, 그런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거죠. 생활습관병, 옛날에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그랬어요.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뭐 이런 것을 비만증,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 80년대 좀 지나서 운동 부족
역병이라고 그랬어요. 운동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생활 습관병, 습관이 나빠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만이 생기니까, 비만 생기면 개호를 해야 되니까 결국 운동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벼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가벼운 운동. 격렬한 운동은 좋아요. 그런데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그런 산소가 타는 동안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젊어지려고 이 운동을 하는데 더 노화가 빨리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울증은 없어진다는 것은 뭐 여러 문헌에서 나와 있고, 노인성 인지증 예방, 치매도 예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매는 두 가지가 있죠. 뇌혈관성 치매, 그것은 뇌혈관이 노쇠돼 가지고 신경세포 일부가 이 괴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이 나빠지는 건데, 특히 뇌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것이 뇌혈관 치매예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이건 원인을 잘 몰라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노년기에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은 뭐 금세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거쳐서 10년 동안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뇌세포의 일부가 위축이 돼서 결국은 뇌신경의 세포질이 변질을 해서 결국은 뇌의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치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실험에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예방. 스트레스를 예방을 하는 데는 면역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초기 면역과 그 이후에 적응 면역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결국은 면역세포의 기능이 아주 높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의 증식을 도와서 굉장히 면역성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굉장히 병원에 가서 한 3시간, 4시간 기다렸다가 막 머리가 띵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그러죠. 지끈지끈 학술용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지끈지끈하고 막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하게 등짝이 막 땡기는 것 같고 막 이상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불안하고 손발이 저리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서너 시간 기다렸다 의사가 하는 말이 노화입니다, 이래요.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여러 가지 증세가 나이가 되면 나오는 거죠.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했겠어요,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받아들이되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다면은 부교감신경을 강화하는 운동을 고령자들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여서 하는 운동하면서 이완할 수 있는 거, 손을 꽉 쥐는 거 에서 다시 풀어주는, 이런 풀어주는 순간에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강화해주면은 이런 실조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근 기능이 약화되죠. 근이 빠져버려요. 특히 우리가 어떤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는데 엉덩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전부 당뇨도 생긴다, 뭐 문제가 생겨요.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서부터 그 다음에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팔의 근육도 강화를 시킨다면,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고, 그냥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았다 섰다 하는 것도 스쿼트 운동이라 해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섰다 운동을 해서 즉 하체 근육을 기르고 또 엉덩이 근육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어느 집이나 벽은 있잖아요. 벽을 그냥 확 이게 미세요. 그렇다고 무너지진 않으니까. 그러면 미는 작용의 힘과 그 다음에 벽에서 반작용의 힘, 이것이 나와가지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5분 정도라도 거기다 소비하면 굉장히 근육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염색체예요. 우리 몸의 염색체는
보통 염색체가 22쌍,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1쌍에서 23쌍, 46개.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가 더 생길 경우가 있어요. 47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새 소위 말하는 발달장애, 정신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몽골로이드라고 했어요. 몽골로이드는 뭐 미국의 몽골로이드나 정신지체, 또 한국의 몽골로이드나 뭐 어느 나라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두껍고 혀가 두껍고 이렇게 눈이 좀 올라가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색체의 끝부분이 중요해요. 이 끝부분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금 얼마 전서부터 그 의사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 빨간 부분, 그것이 운동을 하면 그게 길어져요. 말하자면 염색체가 길어져 가지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운동은 뭐냐? 어떤 운동?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그래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조깅이라든지 또는 뭐 줄넘기. 그래서 저는 줄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줄넘기는 뭐 성장 호르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오르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염색체의 끝부분이 늘어서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운동에 우리가 이 효과를 다 살펴봤고, 브레스에서 덤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칩 메디슨, 아주 싼 약이다. 뭐가? 웃는 게. 웃으면은 최대로 싼 약이지만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은 횡격막이 좋아져요. 횡격막 운동을 유도시키는. 횡격막이라는 것은 가슴과 이 복부의 사이에 근육 뭉치로서 호흡 운동을 하는 피스톤 역할을 해주는 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의 운동을 아주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장을 마사지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우울증도 완화시켜주지만 통증에 마취작용해주는 것이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웃음도 하나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죠. 동물한테는 안 줬어요. 웃는 동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건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을 해야 되는데, 특히 UCLA 교수 노만 커튼즈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질병과 해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 책에 이게 나와 있어요. 웃음은 질병의 방탄조끼다. 웃으면 병이 덤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싫어도 억지로 웃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질병을 굉장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웃음의 아버지 커튼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덤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구약 신약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일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책으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눈으로 들으는 거, 귀로 듣는 것은 전부 다 정보기관이에요. 말하자면 눈의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각운동이라고 그래요. 감각운동. 그래서 감각운동인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신약 구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 방지 중에 책을 여러 군데 읽어봐도, 여기저기 읽어봐도 붓글씨쓰라는 게 많이 나와요. 글씨를 쓰라. 이건 뭐냐면 눈과 손의 조절장애. 다시 말해서 눈과 손의 조절장애는 즉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이 근육기관이 합쳐져 가지고 지각운동이에요. 지각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는 그냥 감각운동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예배 시간에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는 얼마든지 신약구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쓰게 되면은 근육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육이. 따라서 아웃풋하는 근육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정보기관으로 신약 구약을 입수를 해서 뇌에서 한번 이렇게 리코딩하고 그 다음에 써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이상 좋은 그런 운동이 없어요. 지각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즐겁게 움직여주고 이런 보약을 매일 3첩씩 먹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되고 아주 존엄성 있는 그런 건강한 장수를 이룰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시스테리고 미래는 알 수 없는 미스테리고 투데이,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아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내일을 기대했는데 일어나니까 내일은 없어진 거예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그리고 고령자는 오늘이 중요해요. 고령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이 혈중에 코티졸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애고, 그러면서 이 열심히 읽고 쓰면서, 그러면서 지각운동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아주 많고 즐기면은 그 이상의 그 건강 비결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50%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100%, 그래서 노화를 아주 그 속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잠언 17장 22절에 그런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건 뇌하고, 뇌에서 뭐가 아까 얘기한 에이테닌 신경을 발견하면서부터 마음이라는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나쁘다, 심령에 근심이 생기면 뼈를 말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르냐? 즉 말하자면 척수가 있어요. 척수가 있고 등골이죠. 등골이 있는데 그 등골에 척수가 결국은 거의 수액에 떠 있어요. 떠 있는데 그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기가 안 통하고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있어야지. 기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몸의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척수는 즉 이 몸과 그리고 이 신체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바로 척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척수가 아주 중요해요.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척수, 척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걸 우리가 바디 토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서 결국 몸과 마음이 일체되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조건이냐면 즉 척수가 아주 맑아져야지만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거기에 이상한 게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이 생기고 그럼 바로 몸에다 연락을 해서 몸이 자꾸 뭉치고 응어리가 생기고 따라서 나중에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자연스러운 운동을 해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지만 어린애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어린애든지. 그러나 이런 기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몸은 제약 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엔돌핀이 나와서 굉장히 우리 몸이 좋아지지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것을 당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독성이 분비되기 때문에 몸이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몸은 즉 말하자면 우리의 이 인격을 지켜주는 게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몸이라는 게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있고 또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계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몸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잘 통하려면 척수가 튼튼하게 되어서, 예를 들면 흉추 8번이 뭐냐면 등허리에 있는 그 흉추죠. 그것이 이제 통증을 느끼면 결국은 통증 느끼는데 끝이지 않고 화가 나요. 그러면 화가 먼저 날 수도 있고 또 등허리에 통증이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자관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흉추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 흉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온몸에서 보면은 흉추 8번은 위를 지배하고 있어요. 위를. 그러니까 그 위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화가 났다 그러면 그냥 화가 났다 그러죠. 하라가 닿대. 그러니까 하라 배죠. 그게 닿다. 그러니까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다툼을 하고 그러면 가서 말리자. 그만둬. 쟤는 원래 그런 애하고 괜히 이제 위로난 등을 두드려주고, 아기가 많이 울면 바로 흉추 8번은 자기도 모르게 등을 쓰다듬고, 또 고양이나 개가 막 화가 나서 등이 이렇게 오면 그냥 털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털을 쓰다듬어주고 그런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척수가 S자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전부 신경이 나와서 온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 7개, 그 다음에 등에 12개,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5개, 그 다음에 꼬리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흉추 8번이 그냥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 9번으로 가요. 9번으로 가는 거면 그냥 이렇게 부풀어요. 부어서.
그러면서 근심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근심 덩어리가 생겼는데 제가 2011년에 잠깐 나와서 TV를 보니까 어떤 학생이 고개가 없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 놀려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하는 거를 그 TV에서 봤어요. 근데 알아냈어요.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얘는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자꾸 와서 술 주정하고 엄마를 자꾸 때리기도 하고 또 가전제품 부시기도 해서 얘가 그냥 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푸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즉 척추가 이렇게 된 거 제자리에 보내는 거. 그러니까 모든 내장도 제자리에 보내고 그 다음에 척추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체 운동이에요. 응어리를 제거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즉 그 고령자들한테 딱 맞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몸을 흔들어주는데 그림이 좀 죄송합니다. 근데 몸을 흔들어주면서 어디를 흔드느냐? 바로 흉추, 척추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게 해주면서 아까 같이 8번, 9번의 덩어리를 풀어주는 운동이죠. 그렇게 되면 9번 아이 같이 머리가 없는 아이가 왜 뭐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결국은 이 응어리를 풀어주게 되면 결국은 내가 왜 문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하고 발성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발성 내 보시겠어요? 해보세요. 다 소리가 안 좋아요. 전부 다 별로 그래도 교회 다니시니까 아주 찬송가를 해서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중보기대에 가면 아주 그냥 열심히 박수 치면서 아주 계속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몸만 흔들어주면 아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등뼈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등뼈를. 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못 흔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려면 그렇게 발성을 해서 긴장을 풀어줘야 돼. 먼저 긴장을 풀어서 이 발성의 소리가 파도가 돼서 온몸을 자극시켜가지고 가슴으로 와서 호흡을 안정시키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흉추를 이렇게 흔들어서 제자리에 있게 내주면은 굉장히 응어리가 제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바디토크 즉 그 노년기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추 7번은 아까 목뼈죠. 목뼈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 이게 뒷골이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경추는 어디냐면 7번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졌을 때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빚을 많이 졌다든가 이런데도 거기가 부어오르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연애에 실패했다든지 또는 직장 생활에 실패했다든지 또 남이 먼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뭐 출세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여기가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지난번 그 어머니 기도회 때 제가 왔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다 좋은데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는 참 부담스럽다고 그러셔요. 말씀하시게. 그러니 저는 오죽하게 했어요. 그냥 그때부터 뒷골이 땡기 시작한 거예요. 경추 7번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운동하면 어깨를 하면은 경추 7번의 응어리가 풀어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 특성으로 나오시기 전에 부담스러울 때는 하고 흔드시고 이 배우라든지 또 뭐 여러 그 무대 운동선수 이런 선수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2번 흉추를 내어서 1, 2번도 아주 교회에서 똑같이 뭐 집사 똑같이 권사 뭐 이래도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쪽이 이제 경추 1, 2번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깨가 올라가고 어깨 올라가면 늑골이 붙어 있잖아요. 흉추에 우리가 가슴통, 흉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솔방울 같이 생겼어요. 그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걸을 때는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뛰어다닌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같이 근데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 성악하는 사람들도 뭐 산에 가서 하고 어디 가서 하는 것이 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흉추 3번 이건 실현당했을 때 실현당했을 때는 뭐 인생의 실패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당한 사람인데 견갑골이 이렇게
좁아져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걸 느낀단 말이죠. 이런 분도 운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뭐 절망감을 느끼고 애절한 감정.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어디 가면, 장례식 가면 그냥 가슴을 치고 울어요. 그 슬프긴 하지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숨이 막히니까 여기라도 뚫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통곡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흉추 3번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들어놔가지고 교대로 흔들어주는, 교대로 흔들어주게 되면은 견신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치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뭐 긴장할 때, 무서울 때, 이럴 때는 이제 이와 같이 나온 끝부분이죠. 저기 보면 끝부분이 바로 미골과 척골, 꼬리뼈인데 저기를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굉장히 낯선 걸 보고 자기보다 무서운 그런 상대가 나타났을 땐 꼬리를 안으로 쫙 말아들지만, 좋으면 자기 주인이 오면 그냥 꼬리를 흔들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긴장하고 그럴 때는 이 꼬리, 이 미골과 척골을 흔들어주면 좋아요. 바로 골반 부위, 바로 골반의 아랫뼈, 엉덩이뼈라고 되는 데 있죠. 저기가 즉 미골 부분, 꼬리뼈가 되는 거죠. 천골, 거기를 흔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견갑골 중앙부가 굳어진다, 초조할 때, 뭐 그냥 굉장히 누르면 아플 때, 이럴 때는 이 운동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초조할 때면 여기 누르기만 해도 아픈 사람 있어요. 어깨 이렇게 누가 누르게. 그럴 적에는 이 몸을 흔들어 주는데 고개를 우선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앉은 상태도 돼요. 그래가지고 견갑골과 견갑골 부딪힌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아요. 다시 말해서 초조한 거는 바로 겨드랑이. 우리가 백신 주사 맞은데 여기 있잖아요. 삼각근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많은 근육들이 모인 그 시점이 바로 거기가 초조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소리를 내면서 머리는 완전히 어깨 높이보다 더 낮춰서 내려요.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견갑골을 부딪히는 거. 호랑이가 걸을 때 어떻게 견갑골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이 걸어요. 똑같이 해주게 되면 초조한 거나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을 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한약을 지어다 먹는 것보다는 훨씬 제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건강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이거는 뭐 사회 공포증의 하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있어요. 팔과 즉 이 가슴 그 사이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시간만 나면은 여기를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흔들어 주면,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애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면 여기를 막 흔들어 주고, 그러면 바로 팔과 겨드랑이 사이가 바로 그 근육들이 뭉친 고분에 거기 흔들어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대인 긴장감, 면접 본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우리 고령자들도 수시로 할 일 없으니까 거기를 흔들어주면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광의 구조는 반대예요. 이거는 사람이 경계에 대한 반대 정신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기가 안 굳어진 사람 있어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흥가에 가면 뭐 이렇게 술을 판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애교라고 그래요. 애교, 아양을. 그런데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하면 소리도 부드럽게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팔게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어리광의 구조는 상당히 어리광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 사람도 아주 부드럽게 겨드랑이를 흔들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예요. 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체 운동은 저 예를 들었어요. 개가 잠에서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 뭐부터 하냐면 털을 막 흔들죠. 털을 흔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거는 내장이 제자리에 간 거예요. 밑에 있던 내장을 제자리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흔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 생략하고 운동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요추,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를 2-3cm 벌려가지고 펭귄같이 걸으면은 틀림없이 나아요. 그러니까는 펭귄같이 걸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발바닥과 밑에 발바닥을 절대 띄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걸어야 돼요. 걷게 되면은 요추의 통증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발바닥을 타가지고 파닥파닥 소리를 내면서 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흔들기. 이렇게 이번 올림픽 때 봤는데 다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그 신재한 선수 도마, 저는 그 선수 할 때 놀랐어요. 메달 못 따는 줄 알았어요. 표정이, 얼굴도 오종종한데 거기다가 그냥 막 표정이 눈도 막 이러고 그냥 굉장히 긴장해 있어요.
그래서 아우 저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금메달 안 되겠다 싶었어요. 왜 앞에 있는 러시아 선수는 여유 있게 잘 뛰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역시 그래요. 가자마자 도마에 적당한 가운데 부분을 탁 잡아야 되는데 긴장하니까 끝부분을 잡아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도 몸을 똑바로 올려서 착취를 했는데 역시 먼 데서 착취를 하니까 몸이 비틀비틀했어요. 그래서 0.01 차이로 1등과 2등 사이에 금메달 빛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고서 이게 함구를 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저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다리 흔들어 봤자 소용없어요. 왜 긴장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긴장이 되니까 다리가 굳은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풀어줘야지 어떻게 다리만 풀어줘요. 그럼 전체로 이 워밍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손도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흔들어 주시고,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흔들어 주시고, 이런 운동 아주 좋습니다. 즉 여러분 나이에 아주 딱 좋은 운동이에요. 다리, 이게 선수들이 안 해요.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운동 저기 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항구가 돼 있는데 다 긴장돼서 다리가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흔들어 주면 만성 피로증에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만성 피로증에. 근데 이게 지압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압하는 사람한테 저는 많이 싫은 소리를 듣지만, 지압은 매일 하면 뭐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몸을 만져주는. 그러나 효과 면에 있어서는 몸을 흔들어서 내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척수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만 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어주면 자율신경 운동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발목을 누며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발목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그 파동이 쭉쭉 척수를 지나서 목을 지나서 머리까지 와요. 그렇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자율신경이 관여하는 부분이 전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고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완고한 사람, 나이가 들면 꽤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이 경추가 딱딱해져요. 그러면 돌연사가 생겨요. 일 잘하는 사람 소용없어요. 그냥 호텔방에 가서 출장 가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이런 경추가 결국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죽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렇게 몸을 갖다 앞으로 내려서 허리 운동을 해주면 돼요. 누가 부축을 해줘가지고 쓰러지니까 저렇게 해주면 온몸이 부드러워지고 또 경추도 부러지고 모든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